조용남 대작 사건 무죄 확정 판결. 이 확정 판결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25일 오전에 대법원에서 세간에서 조용남 대작 사건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대작 사건이 처음 보도가 된 때가 2016년도 5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4년이 지나서 법원에서는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무죄로. 1년이 지난 2018년도 8월 달에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5월 달에 공개 변론이 언론에 보도가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오늘 2020년도 6월 25일 오전에 대법원에서 조용남한테는 죄가 없다,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처음 보도됐던 2016년도 5월 17일 KBS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KBS 인터뷰 요청을 받고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는데,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 블로그에다 짧게 올렸거든요. 짧게 올리자마자 댓글이 몇백 개가 달리더라고요. 그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였었어요. KBS와의 통화를 요약하면, 나는 평소 조용남이 주장하는 미학에는 조금도 동조하지 않지만 조수를 고용했다고 폭로된 이번 대작 논란에 대해서라면 그가 비판받을 이유가 적거나 없다고 생각한다. 조용남 대작 논란이 실시간 검색어로 이렇게 오르고 언론이 앞다퉈 다루는 현실은 동시대 미술의 생리에 관해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과 언론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썼거든요. 이걸 올렸다가 댓글이 146개가 달렸습니다. 오늘 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나온 것도 뉴스 실시간 검색 순위에는 이렇게 1위로 떴더라고요. 조용남 대작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에 공개적인 매체에다가 조용남한테 죄가 없다라고 변호한 첫 번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조용남한테 죄가 없다는 글을 두 편이나 썼어요. 그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16년도 5월 달에 한번 썼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2017년도 10월 달이었죠. 그때 글을 한 번 더 썼어요. 2017년도 10월 달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짧게 올렸거든요. 1심에서는 유죄지만 2심은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돕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더니 또 부글부글 1심 결과에 대해서 조용남을 변호한 글을 한 번 더 썼는데, 글 제목이 조용남을 변호하는 두 번째 글, 질 수 없는 싸움으로, 그러니까 미술세계라는 미술 전문지에 12월호에 글을 실었습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 2심 재판 때 그 피고인, 그러니까 조용남 측 증인으로 제가 원래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1심 때 증인을 이미 한 번 썼거든요. 그때 진중권이 나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인 안 필요하다 해서 제가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8월 달에 2심에서 무죄, 그리고 2020년도 6월 25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받아서 끝났는데, 저는 이 사건이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바로 조금 전에 YTN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인터뷰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곧 올릴 거라고 알려주면서 양해를 구했는데요. 조용남 대작 사건을 둘러싼 그 분노 중에는 상당 부분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용남 요 사건이 폭로가 된 게 그 내부자 조수가 폭로한 것이다 라고들 많이들 믿으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조수인 사람이 미술 잡지에 직접 인터뷰를 그 사건 터지자마자 했죠. 그 글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건 직후 그 조수가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세간에는 제가 작정하고 고발을 했다, 내부 비밀을 폭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용남 작가가 그림 가격을 깎았다는 점을, 이런 불만을 좀 말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기자가 특종이라고 기사를 터뜨렸다. 기자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다. 그래서 뉴스가 나가는 후 내 삶이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두 번째 오해는, 조용남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조수를 고용한 거 대작이라고들 많이들 믿으세요. 여전히 그렇게들 믿고 계시죠? 그걸로 맨날 논쟁하고 계시고. 그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다룬 거는 대작이 아니고, 조용남이 조수를 썼다라는 그 사실을 조용남의 그림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게 기망행위, 그러니까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법원에서 다룬 그 쟁점이었어요. 대작행위가 논란이 아닙니다. 그럼 대작행위 자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문제가 되죠. 근데 법적인 문제는 안 되고, 그러면 미술계에서는 문제가 되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이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별도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그림을 자기 브랜드가 생긴 미술가가 조수를 고용해서 작업을 시키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서 작업의 완성도를 갖다 더 높이는 거는 미술계에 일종의 공식으로 굳었습니다. 이거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미술계에 사실 없어요. 물론 뭐 미업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건 그쪽 미술계의 얘기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류 미술계에서는 조수 고용 사실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뭐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다 이게 전문 분야라는 게 있는데, 그 전문 분야의 어떤 진실, 공식은 그 전문 분야 사람만이 사실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분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을 갖고 이 전문 분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마녀 사냥하듯이 공격하는 거, 이게 정말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지금 1945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7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2016년도 5월달 그 일 폭로가 된 다음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지금 4년째 공식 활동을 사실상 못 하고 있죠. 이건 정말 문제인 거죠. 제가 2017년도 그 1심 유죄 판결 나왔을 때 이 사람을 변호하는 글을 쓰면서 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모두가, 조영남을 공격하는 이런 현상이 전문업계의 사정을 모르는 외부의 내적 간섭이자 대중의 공분을 등에 업은 전문가들의 손쉬운 공격인 점에서 한통속이라고 본다. 책임 있는 전문가 그룹이라면 뜨거운 여론에 부안해동하거나 영합할 게 아니라 실상을, 그러니까 미술계는 원래 어떤 공식이 있다라는 그 실상을 알려줘야 마땅하다. 자, 그럼 오늘 2020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 조영남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해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럼 끝날까? 안 끝나죠. 만약에 전 이렇게 무죄 판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승복을 할 것이냐? 저 같은 사람 또 승복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평을 해보니까 갖고 있는 딜레마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평의 한계인데, 어떤 정치적 소신, 어떤 미적 취향, 이런 거는 어지간한 논리적인, 객관적인 반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소신이나 그 미적 취향은 그 사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의 존재감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부인하면 자기 존재가 부인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분노하고 있는 분들은 더 분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조영남 대작 사건하고 관련해서 제가 공식 매체에다가 기고한 글이 이제까지 2편이 있습니다. 긴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 못하고 별도 영상으로 다룰까 생각 중인데, 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검색창에 기사 검색하게 되면 나옵니다. 조영남, 반이정, 이 두 개의 이름을 치면 관련된 기사, 그리고 혹은 그 원글이 나옵니다. 원래 제목은 이래요. 조영남 대작 사건 읽는 법, 관행을 해명한다. 이게 그 사건 터진 2016년도 5월 달에 제가 바로 기고한 글이고, 조영남을 변호하는 두 번째 글, 질 수 없는 싸움. 이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2017년도에 쓴 글입니다. 좀 읽어주세요.